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GPT는 아파트 전세 잘 몰라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아직은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챗GPT에게 3개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A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B은행에서 받았는데 대출이 50이고 주택 가격이 100이다. 그래서 A 돈 50, 대출금 50으로 100짜리 주택을 샀다. 그러고 나서 A는 C에게 주택을 임대했는데 보증금이 90이었다. 전세로 90을 받았다. 그래서 세월이 좋을 때, 시절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주택 가격이 80으로 떨어져서 경매에 넘어가서 80에 낙찰되면은 1차적으로 은행에서 50을 가져가고 남는 돈 30이 임차인 C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래 90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받으니까 60만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요게 전제입니다. 질문 3가지 내용의 공통된 전제가 지금 파란색 부분이고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1번은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최근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경매 중단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좀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귀하가 설명한 특정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주택 및 금융시장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안정성을 촉진하는 법률 및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관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정도 답변을 교과서 같은 답변을 줘서 답변이 재미가 없어서 좀 더 깊게 질문을 들어갔습니다. 질문 2번. 이 문제의 원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요게 있다. 따라서 집값 하락 시 전방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 전세 계약을 월세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제도인데 완전하지 못한 제도인데 월세의 인센티브화하는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요까지는 좋습니다. 요 답변은 괜찮은데 제일 밑에 보시면 보험 또는 금융상품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 여기서 요 대목에서 아직까지 챗GPT가 최근의 일들을 학습하지는 않았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챗GPT는 대한민국을 잘 모른다. 몰라서 다행인 거죠. 아직은 대한민국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는데 그 내용이 아래에 나옵니다. 매매가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 전세 계약도 있지만 계약 당시부터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여서 체결한 계약도 다수 있었죠. 이것은 보증보험 없었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이렇게 변칙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짜고 치기도 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같은 걸 하니까 오히려 더 사기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더 키우고 세금을 낭비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 부패한 상황을 아직은 챗GPT가 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답변을 보면 임대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미 주택 가격 변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과도한 대출과 투기 투자 방지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부채 비율 등 이미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시스템 변경, 그러니까 전세제도 소멸, 요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챗GPT가 아직 대한민국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챗GPT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잘 모른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이 매매가보다도 대출 플러스 전세가 키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원짜리인데 전세 90원 플러스 대출 50원 해가지고 140원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돈이 남더라. 집을 샀는데 돈이 남더라.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요런 상황이었죠.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요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의 불완전성이죠. 대출에 대한 규제만 하고 전세는 알아서 해라.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런 사기가 가능한 거죠. 전세도 대출인데 쏙 빼버리는 거죠. 전세 대출 받을 때는 DSR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대출, 전세도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출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챗GPT는 아직 몰라서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챗GPT가 알면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끔찍한 나라로 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3번을 한 번 더 던져보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 집주인 A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살 수 있었다. 오히려 주택을 사고 나서 40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생긴다. 따라서 정부가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나만의 전세라는 제도는 특수성이 있어서 대출 규제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잘 모르면 돈을 날리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세 제도의 소멸을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역할이 아닌가? 요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만약에 나만의 전세라는 제도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큰 제도라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할 만한데 단 한 개의 나라에서도 전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단점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전세제도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챗GPT는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전세에 대해서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뿌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제도 그 나라에 맞는 제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제도 완전 폐지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정부는 주택 가격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의 크기를 규제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해외에 없는 이유, 한국에만 있는 이유, 한국에 적합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전세제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챗GPT가 모르는 게 많죠. 챗GPT가 전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 구조 왼쪽이죠. 수조에다가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물의 높이가 전세 가격, 기름의 높이가 매매 가격, 가격 뻥튀기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매매가를 뻥튀기 하는 기능이 있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 요거는 유동성이 주도하는 어떤 시장을 만듭니다.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얼마 요렇게 하는데,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에 연동되고 유동성에 연동되다 보니까 요게 일종의 채권처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게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조정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냥 물만 있죠. 전세 이런 거 없으니까 거품 싹 빠진 가격이 매매 가격입니다. 그 매매 가격은 소득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요렇게 소득의 함수일 때, 매매 가격이 소득의 함수일 때 건전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됩니다. 널뛰기 하지 않고 완만하게 우상향 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전세 제도가 있는 유동성 시장,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미친 동그라미 널뛰기 합니다. 그래프 모양 보면은 정말로 저렇습니다. 뛰었다가 내렸다가 뛰었다가 내렸다가 요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좋아하죠. 선수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서민들을 더 거지로 만들어 버리면서 일부 선수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구조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구조인데, 요렇게 미친 동그라미 널뛰기 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그 주요한 원인에는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제도, 그리고 각종 세력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정말 부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챗GPT는 이것을 모릅니다.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자료들을 주로 학습해 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설마 그러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챗GPT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부패한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빨리 전세제도 소멸시키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